포항시와 경주시의회가 시장을 상대로 시정 질문을 펼쳤습니다. 포항시의회는 공무원 성폭력 사건에 대한 조치 미흡을, 경주시의회는 고준희 해결료와 맥스터 건설과 관련해 정부와 한수원을 향한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포항의 한 종합병원과 경주시 문무대왕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와 병원 방문자와 지역 주민 전수검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포항시 공무원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지 1년 6개월이 지났지만 포항시의 조치를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시의회는 당시 이례적으로 부시장이 나서 대시민 사과까지 했지만 후속 조치가 매우 부실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서 상급자로부터 지속적인 성폭력에 시달렸지만 담당 과장은 물론 포항시 공무원 사회 전체로부터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한 피해자 A씨. 견디다 못한 A씨는 수사기관을 찾았고 소속된 노조가 기자회견을 열면서 뒤늦게 피해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집에 찾아오면 어쩌지? 주소하라면 어쩌지? 굉장히 불안했었어요. 그 부하 직원한테 말하는 거 제가 문 밖에서 뻑뻑하게 들었거든요. 말 안 들으면 조져라. 정확하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갑이다. 사건이 드러난 이후 이례적으로 부시장이 직접 대시민 사과를 하고 무관용 원칙과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용두사미에 그쳤다고 시의회는 지적했습니다. 무엇보다 성폭력 가해자가 법원 판결이 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문제 제기 이후 지금까지 9개월째 징계가 미뤄져 직위 해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당시 2차 가해자로 판정받은 동료 직원과 담당 과장에 대해서는 각각 견책과 감봉 1개월 징계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담당 과장 및 동료 시립예술단원의 2차 가해는 사실로 판정되었음에도 강도 높은 징계가 있었는지는 의문입니다.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구제 조치가 졸속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민정 의원은 사건이 불거진 이후 관련 조치가 늦어지면서 정신적 고통을 겪던 피해자가 여러 차례 업무 배치 전환 요청을 했지만 포항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퇴사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가 수차례 업무 배치 전환 요청을 하자 포항시는 불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피해자는 직장 내에서 동료들에게 피해를 줬다는 자책감에 괴로워하고 있으며 퇴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강덕 시장은 포항시를 대표해 피해자에 대한 사과를 촉구하는 김 의원에게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모든 사안에 대해서 시장이 직접 어떤 입장을 표명 꼭 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때 그런 약속을 해주셨어요, 시장님.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 또 포항시가 아닌 경북도 인사위원회에서 사건을 처리해 징계 수위에 문제가 없고 피해자에게 10차례에 걸친 전문 상담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포항시의 대처가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최근 추세와 크게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정부의 고준위 핵폐기물 영구 처분장이 확정되지 않으면서 월성 원전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사용 후 핵연료가 골칫덩이가 됐는데요. 결국 경주시가 지난해 임시 저장고인 맥스터 건설을 수용해 고준위 사용 후 핵연료를 모두 떠안게 됐습니다. 하지만 기대한 경제적 보상은 1년이 지나도록 이뤄지지 않고 있고 시의회와 준하경 경주시장은 정부와 한수원에 대한 노골적인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월성원전 고준위 사용 후 핵연료 임시 저장고인 맥스터 건설 현장. 찬반 논란 끝에 지난해 9월 착공돼 현재 4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경주시는 맥스터를 포함해 원전과 방패장 등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해 왔지만 보상은 뒷전입니다. 중저준위 방패장을 유치한 지 16년이 지났지만 3조 원대 55개 지원 사업 가운데 62%만 국비가 확보됐고 도서관 건립 지원 사업은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경주 시민은 국책 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국가 발전에 이바지해 왔으나 정부와 에너지 공기업인 한수원은 경주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아 시민들이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때문에 최 의원은 정부와 한수원이 미래 사용 후 핵연료 처분장 조성을 위해 1조 3천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데 이 돈을 활용해 경주시에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장소를 선정하지 못해 그대로 기금에 적립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매우 불합리하다고 생각되고 이는 정부가 부당 이득을 취득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해 준하경 경주시장은 고준위 핵폐기물과 관련된 정부의 정책이 일관성은 물론 로드맵조차 없다며 노골적인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재검토위원회가 한 3년 동안 제가 볼 때 허송세가 맞았어요. 중간 저장시설 그리고 유무처분 시설에 대한 로드맵이 하나도 없어요. 또 정부가 중저준위 방패장 건설 조건으로 2016년까지 고준위 핵폐기물을 경주에서 모두 반출하겠다고 약속해놓고 5년째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고준위 방사선 폐기물 보관에 대한 없다는 설명도 보상도 없는 상태로 동경주 국민들이 끊임없는 고통과 희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영태 의원은 경주시가 고준위 핵폐기물의 반출을 요구하면서도 한편에선 맥스터 건설에 찬성하는 이중적인 친원전 행태를 보여왔다며 경주시의 일관성 없는 행정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습니다. 고준위 방패물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2016 가지고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면서도 맥스터 건설을 할 때 당시에는 찬성을 하고 지금 와서 또 이런 요구를 한다. 그 정책이 좀 일관돼야 되지 않습니까? 정부는 고준위 핵폐기물에 대한 명확한 처분 계획조차 수립하지 않고 있고 경주시는 경제 논리에 매몰돼 핵 관련 시설을 잇따라 유치하면서 경주 시민들만 대가 없는 희생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혁일입니다. 오늘 오후 1시 43분쯤 포스코 포항제철소 배수 종말처리장 전기실에서 소화 설비에 이산화탄소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노동자 3명이 가스를 들이마셔 2명이 쓰러진 채 병원으로 옮겨졌고 사고를 당한 노동자들은 다행히 의식을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포스코 관계자는 안전조치 과정에서 가스가 누출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포항과 경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주에서는 음식점 관련 N차 감염이, 포항에서는 대형 병원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방역당국은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전합니다. 경주시 문무대학면 행정복지센터에 코로나19 선별진료소가 설치됐습니다. 경주에서 문무대학면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나자 주민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한 겁니다. 이틀 동안 다수의 확진자 발생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보건소에서 선별 진료소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한 810명 선별 검사를 했고요. 첫 확진자가 발생한 20일부터 오늘 오전까지 나흘간 경주에서는 2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17명이 문무대학면 관련 확진자입니다. 문무대학면에서는 특히 지난 20일 확진된 프랜차이즈 음식점 관련 확진자를 시작으로 확산세가 커지고 있습니다. 음식점 주인이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가게 방문자와 접촉자까지 N차 감염이 이뤄지고 있는 겁니다. 4인 기준이나 그런 건 했지만 여러 사람이 왔다 갔다 했으니까 거기에서 확산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포항에서는 대형 병원발 집단 감염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기준 12명이 추가로 확진됐는데 이 가운데 11명이 해당 병원의 환자와 간호사 등 병원 관련 확진자입니다. 이로써 병원 관련 확진자는 21명으로 늘었습니다. 포항시는 해당 병원 한 층에 대해 다음 달 6일까지 동일 집단 격리 조치를 내렸습니다. 또 병원 방문자는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접종을 받았더라도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 수칙을 반드시 지킬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공공의료체계 확충 필요성이 생기면서 정부가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에서는 7곳 경북대병원이 선정됐습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지난해 코로나19 대유행 사태를 겪으며 대구 경북의 빈약한 공공의료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메르스 사태가 터진 2015년 이후 공공의료 체계 확충 요구가 꾸준히 제기됐지만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 대유행을 겪고서야 정부가 지역의 감염병 위기 상황 대응 역량을 키우기 위해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지정에 힘을 싣기 시작했습니다.
경북권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에는 7곳 경북대 병원이 선정됐습니다. 호남권과 중부권, 경남권에 이어 네 번째 권역별 전문병원입니다. 2024년까지 음압병실 30개, 중환자실 6개 등 36개 병상과 교육훈련센터 등을 구축하는 데 국비 409억 원을 지원받습니다. 평상시에는 지역 의료계 감염병 교육을 하고 위기 상황에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합니다. 감염병과 같은 이 재난 사태에 딱 생겼을 때 쫙 전과 다르게 일사불란하게 아주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대비를 갖춘다. 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현재 대구 경북 감염병 대응 공공병상은 123개입니다. 신설되는 감염병 전문병원 병상을 합쳐도 159개로 대규모 집단 감염을 감당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현재 대구에 10개 상급 병원이 감염병 공동 대응 체계를 갖추기로 협약이 된 상태입니다. 대구시는 7곳 경북대 병원을 중심으로 앞으로 경북까지 협력 체계를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감염병 환자의 위중 상태나 치료 방법에 따라 병원을 구분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코로나19 같은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발생 규모에 따라서 지역의 공공 또는 민간 병상들을 단계적으로 동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기적인 위기 대응 모의 훈련을 통해서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종플루와 메르스, 코로나19 등 집단 감염병 발생 주기는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감염병 전문병원 지정을 계기로 열악한 지역의 공공의료 체계가 점차 개선될 수 있기를 시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환입니다. 포항시는 하반기 포항사랑 상품권 500억 원어치를 다음 달 7일부터 10% 특별 할인에 판매합니다. 최근 지역 상품권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상반기 1,900억 원어치가 조기에 완판된 가운데 정부 인센티브로 확보된 하반기 보유액 1,620억 원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1인당 구매 한도는 월 70만 원이며 종이류와 카드를 병합하면 연간 구매 한도는 600만 원입니다. 포항의 한 장애인 시설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대구지법 포항지원 권순향 주심 판사는 오늘 시설장 A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과 성폭행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관련 시설 7년 취업 제한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420 장애인 차별철폐 포항 공동투쟁단은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의 판단으로 공익 제보자와 장애인들이 안심할 수 있게 됐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포항시가 성폭력 사실을 알고도 제대로 된 행정 조치를 취하지 않아 공익 제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사실상 방치했다며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오늘 전국 곳곳에 요란한 비가 내렸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하늘만 잔뜩 흐렸는데요. 내일도 흐린 가운데 울진 지역을 중심으로 오후 한때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내렸습니다. 동해안 지역에는 하늘만 대체로 흐렸는데요. 내일도 흐린 가운데 울진 지역을 중심으로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지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오늘 밤부터는 짙은 안개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 아침까지 동풍에 의한 낮은 구름대의 영향으로 가시거리가 200m가 안 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내일도 먼지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5도에서 18도로 오늘과 비슷하게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울진이 22도, 포항과 영덕 24도, 경주 26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은 오늘보다 3도가량 높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아침 기온은 16도에서 18도 분포로 출발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울릉도와 독도 21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동해바다의 물결은 중부 해상에서 최고 1m, 남부 해상에서는 1.5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다음 주 초반까지도 계속해서 낮 최고 기온이 25도 안팎에 머물면서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최근 노동자 한 명이 작업 중 숨진 포항의 폐기물 업체 네이처 E&T에 대한 노동부 특별 감독 결과 31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추락 방지 난간과 컨베이어 끼임 방지 장치 미설치 등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요인을 다수 적발했습니다.
또 위험 작업에 대한 안전작업 계획서 작성과 특별 안전보건교육 등 기본적인 안전관리도 부적절하게 이뤄졌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노동청은 6,68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책임자를 검찰에 넘길 계획입니다. 포항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규모가 확대됩니다. 포항시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공동주택 공용 부분에 대한 피해 구제 지원금 한도를 종전 1억 2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지진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